자, 이제 라우팅을 공부해 볼 건데요. 앞에서 기본 인터페이스 설정까지 해서 각 구간별 통신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 PC에서 이 내부는 통신이 가능하지만 라우터 바깥쪽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ICMP만 체크를 해서 PC 1번에서 핑을 해볼 거예요. 핑은 일단 내부 핑 192.168.10.254 그러면 이 내부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통신이 됩니다. 근데 이 PC에서 다른 네트워크, 자 여기 12점대 네트워크도 외부고요. 그 건너편 쪽도 다 외부죠. 일단 12점 쪽으로 핑을 해보겠습니다. 핑 12점, 12점, 12.1번 이 인터페이스예요. 여기로 핑을 해보면 핑이 안 됩니다. 자, 지금 PC에서 이 인터페이스로 핑을 하면 출발지 IP 주소는 192.168.10점대역, 목적지 IP 주소는 12점대죠.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의 IP 대역이 다르면 컴퓨터에서는 뭘 찾는다? 게이트웨이 주소를 찾는다. 근데 현재 이 PC에는 게이트웨이 주소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지점의 IP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편지가 외부로 나갈 수 있으니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192.168.10.254 라우터의 요 패스트 이더넷 0/0번 인터페이스 요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2점대 1번으로 핑을 해보면 잘 갔다 오죠. 자, 여기까지 게이트웨이 개념까지 확인을 다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로 해볼게요. 12.12.12.2번 여기입니다. 여기로 핑을 하면 어떻게 될까? 가자. 자, 타임아웃이 뜨고 또 타임아웃. 안 되죠.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 볼게요. ICMP 패킷이 만들어졌고요. 현재 이 패킷의 내용을 보면 ICMP 메시지를 IP 헤더를 붙여서 보낼 건데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가 다른 대역입니다. 그러면 맥 어드레스를 어떤 장비, 12점대 장비가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ARP를 통해서 찾아오겠죠. 그렇게 찾아온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세팅이 됩니다. 97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우터에 지금 보시면 패스트 이더넷 0/0번의 맥 어드레스가 9701입니다. 그래서 ICMP의 프레임이 게이트웨이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고요. 라우터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편지를 전달받으면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해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 show IP route라고 하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라우터는 경로를 알고 있어서 자신이 아는 경로에 따라 전달받은 패킷을 목적지를 확인해서 해당 목적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가 12점대 2번이에요. 그러면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12점대 네트워크를 알고 있는지 테이블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보니까 12점대를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이때 IP 주소가 1번이면 12.12.12.1이라면 그 IP 주소는 현재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IP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응답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적지는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은 이 라우터가 아니라 그 라우터가 연결된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쪽에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시리얼 000번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이 라우터도 역시 마찬가지 전달받은 편지를 확인해서 목적지 IP 주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show IP 라우트, 라우팅 테이블에 해당 경로가 있는지 보겠죠. 근데 12점대는 자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고 12.12.12.2라는 목적지는 자신의 라우터에 자신한테 여기에 있는 IP죠. 그래서 내가 응답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X가 떴죠. 이유는 자 12점대로 목적지로 왔는데 이걸 이제 내가 응답을 주려고 했더니 목적지가 뭐가 돼야 돼요? 192, 168, 10점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ICMP 응답을 만들고 리플라이겠죠. 그리고 목적지 IP 주소를 세팅을 했는데 이제 이걸 보고 라우터가 해당 목적지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지금 19168 10.1은 이 라우터가 모르죠.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 편지는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패킷이 넘어와도 여기까지는 오지만 돌아가질 못하죠. 이래서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라우팅. 그러면 한번 볼까요? 라우팅이란 것이 뭐냐? 라우팅은 데이터를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죠? 라우터는 우체국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어떤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의 목적지를 확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경로에 따라 그 해당하는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IP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는 장비, 라우터, 그 이상 컴퓨터 또는 스위치 중에 L3 이상의 스위치 등 이런 녀석들이 라우팅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결국 라우터에다가 경로를 설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경로.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당연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출발지, 목적지.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해야 되니까 IP 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보시다시피 패스트 이더넷이냐 시리얼이냐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작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최적 경로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제로만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좁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라우터들이 여러 개로 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능성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경로들 그런 것들을 먼저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수집된 기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빠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적 경로라고 하는 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최적일 수 있고 시간만 빨리 가는 것만 우선해서 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최적 경로라는 개념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경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네트워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해당 경로가 잘 유지되도록 또는 그 경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대체 경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다 봤습니다. 라우터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게 되면 직접 자기와 연결된 네트워크 대역은 자신이 알고 있어요. 커넥티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 여기 연결돼 있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라우팅 경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스태틱 정적, 다이나믹 동적 그리고 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분배.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커넥티드가 됐든 스태틱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하든 다이나믹 라우터들이 알아서 학습을 하든
아니면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로부터 재분배를 하든 어쨌든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있는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봤을 때 192.168.10.0 또는 12.12.12.0 이런 네트워크는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이죠. 이런 것들은 커넥티드 된 형태로 학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라우터가 모르는 네트워크 23번대 네트워크나 17216 네트워크 같은 이런 쪽은 어떤 다른 방법, 앞에 나왔던 스태틱, 다이나믹, 재분배 등등, 이건 일단 제끼고 얘기할게요. 정적, 동적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학습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적, 동적 두 가지 라우팅 방식이 있는데요. 스태틱은 관리자가 직접 경로를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라우터에 가서 야, 어떤 패키지, 어떤 목적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경로로 전달하면 된다 라고 관리자가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라우터에도 마찬가지. 관리하고 있는 라우터를 대상으로 모든 경로를 관리자가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스태틱, 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링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화가 생겨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관리자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라우팅은 라우팅 프로토콜이니까 뭔가 동작할 때 약속이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RIP, EIGRP, 그 다음 OSPF 같은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에 가서 야, 너 립으로 라우팅 동작해. 너도 립 동작해. 너도 립, 너도 립. 이런 식으로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세팅해 주게 되면 라우터들이 그 프로토콜의 규칙에 맞춰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걸 토대로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알아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네트워크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들이 다 또 다른 라우터들한테까지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사용 관리자가 처음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규칙대로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적 라우팅, 스태틱 라우팅 설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태틱 라우팅은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자, 그림을 볼게요. 자, 현재 이 그림에서 네트워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라우터 입장에서 볼게요. 이 라우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172.16, 172.16, 1.0, 2.0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겠죠. 10.0은 몰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라우터 입장에서 알고 있는 네트워크는 10점대와 172.16, 2점대입니다. 여기는 모르죠. 이렇게 모르는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직접 이 라우터한테 가서 글로벌 설정 모드에 들어가서 야, IP 라우트 그리고 명령어입니다. 뒤에다가 야, 172.16, 1.0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이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마스크 그러면 25.25.25.0이라고 세팅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뒤로 이 목적지로 전달돼야 되는 패킷이라면 어디 주소로 또는 어디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라. 어떤 주소로 보내라 또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라.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소를 설정한다 그러면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넥스트 홉, 넥스트 장비의 IP 주소를 설정하는 거고요. 172.16.2.1이겠죠.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취급이 되고요. 인터페이스 설정은 이겁니다. 시리얼 0번으로 내보내면 된다. 나의 로컬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스태틱 라우팅 설정이 됩니다. 이런 설정을 필요한 경로마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작성해 주는 게 스태틱이에요.
그리고 뒤에 distance는 AD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걸 조금 변화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퍼머넌트 역시 마찬가지로 스태틱 경로를 영구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헷갈릴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어디로 보내주면 되겠다. 어떤 목적지로 가는 편지는 어디로 보내줘라 라고 설정해 주는 거니까 길 안내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설정 예시입니다. A 라우터에서 스태틱 라우팅 설정을 한다. 현재 이 그림에서 전체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IP 라우트 172.1.1.0에 2525250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전달돼야 되는 편지라면 어디로 보내줘라? 172.162.1로 보내면 된다. 또는 시리얼 0번으로 내보내면 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에서 스태틱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IP 라우트 10.0.0.0 여기는 직접 연결된 곳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로 전달돼야 되는 편지가 있다면 그걸 172.162.2로 보내라. 2.2는 B 라우터 입장에서 여기죠. 1로 보내라. 또는 마찬가지로 시리얼 1번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라. 로컬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토폴로지 상에서 이 첫 번째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에 커넥티드 된 상태로 이렇게 학습이 돼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라우터도 커넥티드, 세 번째 라우터도 커넥티드. 이건 굳이 여러분이 설정할 필요 없이 인터페이스에 IP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IP 주소입니다. 그리고 스태틱 2개, 여기도 스태틱 2개, 여기도 스태틱 2개죠. 현재 이 그림에서 네트워크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전체 통신이 가능하려면 모든 경로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 하나만 보시면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10점대 17216번대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10점대 네트워크로 전달돼야 되는 편지라면 192.168.1.1로 보내줘라. 1.1로 보내줘라. 172.160.0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편지들은 192.168.2.1로 보내줘라. 2.1로 보내줘라. 여기죠. 이렇게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다른 라우터들도 스태틱 설정을 하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이 지금과 같이 설정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편지가 전달이 되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다음 장비로 전달. 그 장비도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해당 목적지 쪽으로 전달. 그 라우터도 마찬가지 목적지 쪽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스태틱 설정이에요. 그럼 이걸 앞에서 각 구간별 통신만 가능했고 비록 게이트웨이가 있더라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더라도 외부로 편지가 나갔을 때 해당하는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설정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라우터에서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네트워크 두 개죠. 12점대와 192.168점대, 192.168 10점대. 그러면 얘가 모르는 네트워크가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경로를 설정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옮겨서 설정해 볼게요. 컨피규어 터미널 전역 설정 모드에 들어가서 IP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물음표 해보시면 목적지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3.23.0에 25.25.25.252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여기로 전달될 편지들은 어디로 보내라? 12.12.12.2번으로 보내라. 즉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렇게 설정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들어갔어요. 하나 더 IP 라우트
172.16.10.0에 25.25.25.0 이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는 지금은 동일하겠죠. 어차피 라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2.12.12.2번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 확인해 볼게요. show IP 라우트 23번대 네트워크 172.16.10번대 네트워크 이쪽으로 전달되려면 비야 어디로 가라? 12.12.12.2로 12.12.12.2로 요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같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라우터들한테도 직접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운데 있는 라우터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건 192와 172죠. 그래서 라우터에 자, enable configure terminal 전역 설정 모드에서 IP 라우트 192.168.10.0에 25.25.25.0 이 네트워크로 전달되려면 12.12.12.1번으로 보내라 라고 써줍니다. 그쵸? 얘 입장에서 192 쪽으로 보내려면 1로 보내주는 게 맞죠. 또는 시리얼 000으로 내보내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IP 라우트 172.16.10.0에 25.25.25.0 이쪽 네트워크로 전달되려면 23.23.23.2번으로 전달해라 라고 써주면 되겠죠. 192는 이쪽이고 172는 이쪽이니까. 그러면 설정이 끝났고요. show IP 라우트 하면 스태틱으로 두 개의 경로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라우터에서도 동일하게 모르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configure terminal IP 라우트 12.12.12.0에 25.25.25.252로 전달되려면 23.23.23.1번으로 전달해라.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92도 알아야겠죠? IP 라우트 192.168.10.0에 25.25.25.0 얘도 같은 경로겠죠? 23.23.23.1로 가라. 자, 이러면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show IP 라우트에서 스태틱으로 지정된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C 1번에서 아까는 통신이 안 됐었던 12점대 2번으로 핑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 핑 172.16.10.1번 이 PC한테 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네요.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안 되는 이유는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ShoIP 라우트에서 확인해 본 내용을 보시면 172.16 10.0 네트워크로 전달하려면 12.2번으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2.2는 얘죠.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172.16 10.0은 23점대 2번으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알고 있는 곳이죠. 패스트리더는 0/0번으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PC 1번에서 172 대역으로 핑 캡처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잘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네요. 라우팅 문제없이 잘 가요. 내려갑니다. 자, PC 1번한테까지 도착했네요. 근데 여기서 X가 떴네요. 왜 그러지? 자, 전달받은 겁니다. 이 PC에서 전달받은 ICMP 에코 리퀘스트요. 잘 왔고요. 잘 왔는데 내보내려고 했더니 ICMP가 세팅이 됐고 이걸 3계층 헤더를 붙여야 되는데 헤더를 못 붙였네요. 이거 왜 그러지? 자, 여기 확인해 보니까 출발지 IP, 목적지 IP가 서로 다른 서브넷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필요로 하는데 얘가 지금 게이트웨이가 없대요. 원인을 찾았네요. 그래서 PC의 IP 설정을 보니까 게이트웨이가 없죠. 그래서 172.16.10.254 설정해주고 다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직 더 보낼 수 있죠. 4개 보내니까 기본적으로. 자, 다시 얘는 하나 버려졌고요. 출발 잘 넘어와서 이번에는 PC가 답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거꾸로
라우터의 경로를 확인해 가면서 편지가 넘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인터페이스 설정만 했을 때는 구간별로만 통신이 가능했는데 서로 다른 구간이랑은 기본적으로 통신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연결하고 있는 라우터에다가 라우팅 설정을 했더니 지금은 정적 라우팅 설정이고요. 관리자가 직접 세팅하는 거. 그랬더니 편지가 잘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라우팅 작업은 이렇게 라우터에다가 우체국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라우팅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라우팅이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라우터에서 내가 설정한 스태틱 라우팅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show running config를 해보시면 현재 실행 중인 적용된 라우팅 정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라우팅 정보를 잘못 설정했다면 이걸 취소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에서 무조건 어떤 설정을 뺄 때는 no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정보를 잘못 설정한 거라면 이거랑 똑같은 정보를 정확히는 이 네트워크 정보만 줘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전체 명령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설정하는 곳까지 가서 지금 전역 설정 모드에서 정적 라우팅 설정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앞에다 no를 붙이고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 넣으면 이 설정이 취소됩니다. 자, 이렇게 빼볼게요. 그럼 172.16.10.0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다시 do를 붙여서 작업할게요. 편하게. show running config를 해보면 하나 빠졌죠. 이렇게 설정을 빼고 싶다면 no라는 키워드를 써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팅의 아주 간단한 개요와 그 다음 정적 라우팅을 확인해 봤습니다.